2026년 2월, 지금 전 세계 반도체판이 그야말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총성만 안 울렸지, 이건 명백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적국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자기네 최고 혈맹이라는 대만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대만한테 아주 황당한 요구를 던집니다. 니네 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의 40% 당장 미국으로 옮겨놔. 이게 말이 됩니까? 공장이 무슨 레고 블록도 아니고 국가의 심장 같은 핵심 시설을 뚝 떼서 남의 나라에 갖다 바치라니요. 당연히 대만 부총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불가능하다고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불가능해? 그럼 너네 반도체에 관세 100% 때린다. 10%, 20%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이건 그냥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죠. 미국 시장에서 꺼지든지 아니면 공장 통째로 들고 와서 우리 밑으로 들어오든지 선택해. 사실상 동맹국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도대체 미국은 이렇게까지 막 나가고 있는 걸까요?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중국이 대만 앞바다를 봉쇄하고 미사일 한 방만 쏘면 어떻게 될까요? AI와 최신 무기에 들어가는 10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만 놓고 보면 무려 90%가 대만 TSMC 공장에서 나옵니다. 사실상 전 세계의 두뇌를 대만이 독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아이폰, 그 안에 들어가는 A 시리즈 칩은 전부 TSMC가 만듭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AMD 프로세서, 퀄컴 스냅드래곤 모두 TSMC입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아이폰 신제품, 최신 F-35 전투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버 다 셧다운됩니다. 미국 경제와 군사력이 그 즉시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2025년 12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는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았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3에서 5년이 걸립니다. 장비 들여오고 인력 교육하고 수율 올리는데 또 몇 년이 더 필요하죠. TSMC 애리조나 공장은 원래 2024년에 가동 예정이었는데 숙련 인력 부족과 공급망 미비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TSMC 애리조나 직원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만식 업무 문화와 미국 노동 환경의 충돌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속도로는 중국과의 시간 싸움에서 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근으로 안 되니까 채찍을 꺼내자. 여기서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입니다. 러트닉은 원래 금융계의 거물인데 9.11 테러 때 회사가 세계무역센터에 있어서 직원 658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이 사람이 악착같이 되살려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철학이 뼛속까지 박혔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 사람을 상무장관에 앉혔겠습니까? 뼛속까지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데다 상대방이 뭐라 하든 밀어붙이는 불도저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러트닉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미국 땅에서 장사하고 싶어. 그럼 미국에서 만들어. 싫어. 그럼 관세 100% 쳐맞아. 복잡한 외교적 수사, 동맹국에 대한 애호, 그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관세 100%라는 핵폭탄급 카드를 던져놓고 살고 싶으면 기어 들어와라고 협박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을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이 죽어도 못 주겠다고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돈이나 기술 유출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대만의 생명줄이 걸린 문제입니다. 실리콘 방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지켜주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TSMC라는 반도체 공장 때문이라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왜 중국이랑 전쟁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대만을 보호하겠습니까? 대만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사랑해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고? 물론 그것도 명분이 되겠지만 진짜 이유는 TSMC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기술이 대만에 있어야 미국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에 출동합니다. 반도체 없는 대만은 미국한테 그냥 중국 앞바다에 떠있는 섬일 뿐입니다. 전략적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미국 말대로 공장을 다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은 그날로 전략적 가치가 사라진 빈 껍데기가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TSMC의 최첨단 공정이 전부 미국 애리조나로 이전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미국은 자기 땅에서 최고급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고민합니다. 대만 지키자고 중국이랑 3차 세계대전 해야 하나. 근데 반도체 공장은 이미 우리한테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껍데기 지키자고 중국이랑 핵전쟁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만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뺏기면 나라 안보가 뚫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준다고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대만 부총리가 불가능하다고 한 말, 그냥 협상용 엄포가 아닙니다. 진짜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라서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도체를 내주는 순간 대만의 보험 증서가 찢어지는 거니까요. 안보 문제 말고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만드는 게 대만보다 훨씬 비쌉니다. TSMC가 애리조나 공장에서 겪고 있는 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미국 건설 노동자 인건비가 대만의 4~5배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시스템, 특수가스 공급망 같은 인프라도 대만처럼 촘촘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숙련 인력이 부족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는데 미국 엔지니어들은 대만처럼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TSMC가 대만에서 인력을 데려오려 했더니 이번엔 미국 노동조합이 반발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하면 원가가 최소 30에서 50% 더 올라갑니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그게 아이폰 값, AI 서비스료, 자동차 가격에 다 반영됩니다. 대만으로서는 우리가 왜 돈 더 들여가면서 미국 가서 만들어야 하냐는 거죠. 내 돈 내고 내 무덤 파라는 소리랑 똑같으니까요. 문제는 이 불똥이 대만 바다 건너 우리한테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러트닉 장관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2026년 1월 중순, 러트닉은 뉴욕 마이크론 공장 기공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 시장에 팔고 싶으면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안 그러면 관세 100%다. 특정 기업 이름은 안 넣었지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으니 누굴 겨냥한 건지 뻔하죠. 이게 대만 상황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본질은 같은데 디테일이 다릅니다. 대만한테는 첨단 기술 제조 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옮겨라입니다. 기존에 있는 걸 뜯어오라는 거죠. 반면 한국한테는 중국 공장 말고 미국에 새로 공장 더 지어라입니다. 추가 투자를 강요하는 겁니다. 공통점은 둘 다 안 하면 관세 100%로 죽여버린다는 협박입니다.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냐면 우리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 올인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세계 최대 규모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이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의 디램과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고 여기도 수십조 원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도 공장 지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올해 가동을 앞두고 있고 총 투자액이 4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칩스법 보조금으로 64억 달러를 받기로 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생산 능력을 키우려면 추가로 수백억 달러가 더 들어갑니다.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국에 공장 짓고 중국 공장도 유지하면 될 것 같죠? 근데 미국이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칩스법 보조금 받으려면 중국 공장 증설 10년 금지 조건에 사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미국 상무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중국 공장에 장비 반입하려면 이제 매년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 목줄을 조일 수 있는 장치를 달아놓은 겁니다. 중국 정부는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네 미국 편이구나. 그럼 우리 시장에서 불이익 줄게. 미국 형님이 내 밑으로 들어와라며 멱살 잡고 뒤에선 중국이 우리 배신하면 가만 안 둬라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그야말로 진퇴양난, 샌드위치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한국이 대만보다 협상력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TSMC가 만드는 최첨단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스마트폰 AP, AI 칩은 당장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인텔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술 격차가 2에서 3년은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TSMC한테는 협박은 하면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해야 합니다. 실제로 TSMC는 트럼프 관세 위협에 대응해 일본제 2공장 건설을 늦추고 미국 투자를 165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카드가 있으니 줄 건 주면서 받을 건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주력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에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거 안 사도 마이크론 키우면 되지 않냐? 라는 카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마이크론이 삼성, SK 물량을 다 대체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에 보조금 퍼붓고 한국 기업엔 관세 때리면 5년, 10년 후엔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관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관세 100%면 미국 소비자가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왜 삼성이 겁을 먹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관세는 수입하는 쪽이 내는 세금입니다. 삼성이 100원짜리 칩을 미국에 팔면 미국 세관에서 관세 100원을 추가로 붙여서 미국 바이어가 200원을 내는 구조죠. 삼성 주머니에서 직접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관세 100%라는 핵폭탄이 무서운 이유는 그 나라에 대체제가 있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0원짜리 D램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관세 100%가 붙으면 미국에서 파는 가격이 2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미국 기업 마이크론이 똑같은 D램을 만들어서 1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니까 관세가 없습니다. 미국의 IT 기업들, 애플, 구글, 아마존이 부품을 살 때 뭘 고르겠습니까? 성능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100원짜리 마이크론 제품을 삽니다. 삼성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가격이 2배면 경쟁이 안 됩니다. 결과는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관세를 삼성이 직접 내는 건 아니지만 물건이 안 팔리게 되는 게 더 치명적입니다. 설령 삼성 제품이 워낙 좋아서 미국 기업들이 꼭 사야 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바이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너네 거 사려면 관세 때문에 200원 줘야 해. 근데 마이크론은 100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70원에 우리한테 납품해. 그래야 관세 붙어서 140원 되니까 그나마 경쟁이 되지.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관세 부담을 수출 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 구조가 되는 거죠. 100원에 팔던 걸 70원에 팔아야 하니 이익률이 30% 날아갑니다. 공장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보는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외회는 있습니다. 대체제가 없으면 외기가 달라집니다. TSMC가 만드는 3나노, 2나노 최첨단 AI 칩을 보십시오. 엔비디아 H100, 애플 M 시리즈 칩은 TSMC 말고는 만들 곳이 없습니다. 인텔, 아직 기술이 안 됩니다.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 TSMC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경우엔 미국이 관세 100%를 때려도 엔비디아는 울면서 200원 주고 TSMC 칩을 사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TSMC는 그나마 배짱을 부릴 수 있습니다. 관세 때리든지 말든지 우리 아니면 니네 AI 혁명 끝장이야.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대체 불가능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HBM입니다. AI 반도체의 심장은 GPU지만 그 GPU를 제대로 돌리려면 HBM이 필수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SK하이닉스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시장의 6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 들어갈 HBM사의 70%를 SK하이닉스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30% 수준입니다. 마이크론, HBM 4공급 계약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UBS,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SK하이닉스를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로 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 HBM 시장 규모는 546조 달러, 전년 대비 58%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없으면 엔비디아 AI 침호 만들어. 이 한마디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카드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반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마이크론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HBM은 당장은 안 됩니다. 이게 한국 반도체의 생명줄입니다. 미국이 이 깡패 짓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논리는 안보 청구서입니다. 야, 대만, 한국, 너네 중국이랑 북한 때문에 불안하지? 우리 미군이 지켜주고 있잖아. 그 보호비를 돈 대신 공장으로 내놔. 전형적인 조폭의 보호비 징수 논리입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상납해.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다만 주먹 대신 관세라는 무기를 쓰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의 덫입니다. 칩스법이라고 미국에 공장 지으면 보조금 준다더니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조금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 확장 금지, 초과 이익 나면 미국 정부랑 공유, 공장 시설이랑 기술 다 공개해. 돈 몇 푼 쥐어주고 사실상 경영권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안 받으면 그럼 관세 폭탄 맞든가. 어차피 당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미국의 속내는 뻔합니다. 일명 사다리 걷어차기죠. 198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제패했던 일본, 도시바, NEC, 히타치, 이런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을 다 밀어내고 시장 점유율 50%를 넘겼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뒀을까요?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어서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못 팔게 막았습니다. 덤핑이라면서. 거기에 슈퍼 301조라는 무역 보복 조항으로 일본 제품에 100% 관세를 때렸습니다. 도시바가 소련에 기계 좀 팔았다고 아예 미국 시장 진입 금지시키기도 했고요. 결과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과 대만이 채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미국이 일본 밟아줘서 우리가 컸는데 이제 그 총구가 정확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2등이 너무 커서 1등을 위협한다 싶으면 동맹이고 나발이고 가차없이 밟아버립니다. 미국의 행동은 더 이상 글로벌 리더나 자유세계 수호자의 품격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지면 다 죽는다는 공포감이 동맹국을 향한 노골적인 경제적 깡패지드로 변질된 겁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땅에 두지 않으면 중국한테 진다. 그럼 미국 패권이 끝난다. 이게 미국의 진짜 계산입니다. 내 안방에 공장 안 지으면 너네 다 죽여버린다는 협박. 이게 2026년 미국이 말하는 동맹의 현주소입니다. 한국 기업들, 지금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릴비입니다. 미국 요구대로 투자하자니 천문학적인 돈들인 중국 시장 다 잃게 생겼고, 중국 눈치 보자니 미국 관세 폭탄 맞게 생겼습니다. 어떤 걸 골라도 피해가 큽니다. 완벽한 정답 같은 건 없습니다. 그나마 덜 나쁜 걸 고르는 최악 해피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살벌한 고래 싸움 터진 판국에 새우 등 안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TSMC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기술이 없으면 AI 혁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이 지금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우위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삼성도 HBM사에서 3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우리 없으면 니네 AI 못해라고 배짱 부릴 수 있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둘째,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러트닉의 극단적 정책도 정권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치명상 없이 버티면서 미국, 중국 말고 유럽, 일본, 인도 같은 제3의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죠. 이제 혈맹이라는 낭만은 없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실리만 남은 냉혹한 정글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끝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죽음의 이지선다 게임에서 과연 어떤 묘수를 낼 수 있을지 우리 모두 숨죽여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30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일본꼴 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석유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충성 없는 전쟁, 이미 시작됐습니다.